안녕하세요. 김광산 TV의 김광산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전에 이제 메타버스랄지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메타버스와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공부를 워낙 많이 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메타버스랄지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투자를 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단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관련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잣돈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수익을 얻는, 이런 것들은 누구나 이제 하고 싶은 걸 거예요. 그런데 김광산 TV에서 시사 부분, 법률 부분, 경제 부분, 사회 부분 여러 가지를 제가 하고 있는데, 경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투자를 어떻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암호화폐랄지 아니면 주식을 이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낸 섹터가 있어요. 그렇지만 유튜브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면 또 여러분 중에서 또 따라서 하는 분이 있고, 제가 투자를 할 때는 제 신념과 아니면 기업에 대한 분석, 판단, 그리고 트렌드 이런 걸 봐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버틸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수익이 달성하면 사실은 그걸 바로 팔 수도 있거든요. 제가 투자한 영역을 얘기했다랄지 뭘 추천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로 인해서 힘들어하면 제가 굉장히 같이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어떤 트렌드랄지 투자 영역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는 사실 미래가 아니고요. 적어도 5년 안에 도래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초연결이라고 한다고 보면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을 융합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의 저는 우주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몇 년 안에 그런 세계가 도래하는데, 물론 완벽한 메타버스가 오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완벽하게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시작을 하고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마치 소우주처럼 그 안에서 어떤 건물도 있고 투자도 할 수 있고 내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걸 느낄 수도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봤죠? 매트릭스 영화 보면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서만 살 수는 없는 시대가 돌아올 것이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메타버스 자체를 도외시하고 미래에 나중에 올 그러한 세계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메타버스가 단순히 최첨단 IT 기업 아니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런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향후에 있어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심지어 변호사 영역도 마찬가지죠. 결국 메타버스와 연결을 하지 않으면 현실을 살아가기 어렵고 돈을 벌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 무궁무진한 메타버스 세계가 도래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직업을 갖고 생활하면서 뭐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시간이 앞으로 좀 많이 걸려할 걸로 보이고요. 완성도를 점차 이루어가는데, 예를 들어서요, 자동차가 자율주행차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다렸다가 자율주행차 나오면 그때 사면 되고, 자율주행차가 완벽하게 되면 그때 자율주행차를 완벽하게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릴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건 너무 때가 늦는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자동차 있어요. 그럼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차를 만드는데 완벽한 자율주행차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하고 투자하고 그러겠죠. 그리고 또 다른 회사들은 그러한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품들, 전장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또 회사가 있을 거예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죠. 완성을 위해서 메타버스를 만드는 회사가 있을 거고,
그런 메타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기술이랄지 재료랄지 이런 걸 제공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죠. 자동차로 말하면 완성차를 만드는 회사,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회사가 더 성장을 할 것인가? 결국 가장 성장을 많이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수익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메타버스도 보면 자체적으로 이제 메타버스를 만들려는 회사가 있죠. 그런 회사에 세계적으로 가장 앞으로 성장성 있고 유망한 기업이 미국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페이스북은 최근에 이제 오큘러스라는 VR을 만드는 고글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는 VR, AR 이와 관련된 고글이나 스마트 글라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회사를 인수했고 또 저커버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5년 안에 페이스북을 메타버스로 전환할 정도의 그런 기업을 만들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페이스북 어마어마한 회원이 가입돼 있잖아요. 그럼 그 회원을 상대로 해서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그 회원들이 가입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완성된 그러한 것을 만들 데 있어서는 가장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이라 볼 수 있고요. 한국에서는 제가 볼 때는 네이버나 카카오, 특히 이제 카카오는 아직 블록체인 크레이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영향을 쏟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메타버스에 관련된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튼튼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카카오나 네이버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메타버스에서는 굉장히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네이버는 이미 이제 제페토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몇 억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데 저도 이제 제페토 들어가 봤는데 아직은 굉장히 원시적이고 1차원적이라서 사실은 내 아바타를 가지고 활동하는 데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완성도가 높아지면 결국 그 안에서도 완벽한 가상현실을 체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을 가진 기업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한국 주식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떴어요. 그 중에 자이언트 스텝이랄지 그 다음에 뭐 덱스터랄지 유즈 스튜디오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고 미국은 이런 기업이 대표적인 것이 유니티 소프트웨어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를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반도체 회사 인수해가지고 요즘 엄청 잘 나가고 주식도 엄청 폭등한 회사가 이제 엔비디아요.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주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개별적인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지만 펀드나 ETF에 또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개별 주식을 분석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ETF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은 좀 편할 수도 있고 안정성 면에서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 이제 테마를 형성하면서 자이언트 스텝이랄지 덱스터 이런 기업들, 이지오 스튜디오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메타버스가 시작도 안 한 단계잖아요. 그럼 시작도 안 한 단계에서 이러한 기업들의 어떤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엄청난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그 기업 중에서 사실 매출이 뭐 몇십억 안 되는 회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 회사들이 계속 성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검토를 좀 잘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완성된 메타버스 기업이랄지 아니면 이거에 관련된 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가진 그런 기업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사실 저는 뭐 올 초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익은 굉장히 많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질주할 수밖에 없다. 단 이제 시간의 문제가 되겠죠. 중장기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멤버십, 회원,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어떤 질, 양 이런 것들이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 이렇게 봅니다.